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측정과 측정 표준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이 단원을 배우고 나면 과학 탐구에서 측정과 어림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측정 표준의 유용성과 필요성을 논증할 수 있다. 생각 조각이 나와 있네요. 피자 크기 기준이 가게마다 다르면 어떤 점이 불편할까? 우리 동네에서 파는 라지 사이즈 피자보다 적잖아. 뭔가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피자가 작기 때문에 좀 몸집이 큰 걸로 봐서 많이 먹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죠. 자, 측정과 어림. 길을 걷다가 높은 건물을 보면 가끔 그 건물이 얼마나 높은지 궁금할 때가 있다. 이때 건물의 높이를 정확히 하려면 측정 도구를 이용해 높이를 측정해야 한다. 여기서 측정이란 어떤 대상의 물리량을 기준이 되는 양과 비교하여 수치와 단위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건물의 높이를 측정할 도구가 없을 때는 건물 전체가 몇 층인지 세어보고 한 층의 높이가 몇 미터인지 생각하여 건물의 높이를 가늠하기도 한다. 이처럼 측정 도구가 없이 현재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 그 양을 대략 가늠하는 일을 어림이라고 한다. 과학에서는 측정을 하지 못할 경우 어림을 하기도 한다. 멀리 있는 천체의 크기는 어림에서 적용하기도 하며 실험을 할 때에도 어림을 통해 대략의 결과를 예상한 후 실험 장치나 과정을 알맞게 설계하기도 한다. 다음 탐구에서 여러 가지 기본량을 어림해보고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측정하고 분석해보자. 그림 1-8. 측정과 어림의 예가 나와 있죠. 63 빌딩을 형상화한 것 같긴 한데 여기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친구가 있는데, 한 명은 측정기를 활용을 해서 건물 높이가 53.2m군 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한 친구는 한 층에 한 2.5m 정도 되니까 전체가 22층이야. 그래서 이 비트의 높이는 대략 55m 정도가 되겠네. 라고 어림짐작을 한 친구가 있습니다. 차이가 별로 안 났죠? 그러니까 한 층이 2.5m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걸 눈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2개, 22층이라는 것을 세어서 어림을 하는 그런 실례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탐구입니다. 탐구, 스마트 기기로 기본량 측정하고 분석하기, 탐구 설계, 분석 및 해석, 창의성, 유용성, 데이터 탐구군요. 데이터. 과정 1. 교실의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어림하여 교실의 넓이를 구해보자. 어림한 방법, 어림값, 교실의 넓이, 각자 구해볼 수 있겠죠?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방에 대한 넓이를 구할 수 있는데, 저는 주로 하는 게, 이 두 팔, 양팔을 벌리게 되면 그게 사람 키와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키는 알고 있으니까, 과연 이 양팔을 벌렸을 때 이게 몇 개가 나오는지로 어림값을 추산하기도 합니다. 하기 전에 여기 목표가 있네요. 스마트 기기로 여러 가지 기본량을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다. 준비물은 스마트 기기와 레이저 거리 측정기. 유의점.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사용할 때는 레이저 빛이 직접 또는 반사되어 사람을 향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레이저 광선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노출된 경우 즉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도록 한다. 자, 두 번째 과정에 다음과 같이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실의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측정하여 교실의 넓이를 구해보자. 증강현실을 측정 앱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길이를 측정할 수도 있겠고,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실제로 사용해서 측정을 할 수 있겠고, 측정했을 때 과연 교실의 넓이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직접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든 별로 학교 운동장의 넓이와 학교 건물의 높이를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측정하는 방법을 고안하고 직접 측정해보자. 학교 운동장의 넓이 제곱미터. 지도 앱을 활용해 운동장의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측정한다. 네이버 맵이나 다음 맵 띄워놓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학교 건물의 높이 경사 앱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경사 앱을 이용한 건물의 높이 측정. 여러 가지 측정 앱, 거리 측정, 높이 측정 등으로 검색하면 다양한 길이 측정 앱을 찾을 수 있다. 길이를 측정하는 앱은 그 사용 방법에 따라 측정 값의 정확도가 크게 달라진다. 매우 중요하죠. 이 값을 정확하게 믿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용 방법을 익힌 후 실제 측정하도록 한다. 자, 결과 및 정리입니다. 첫 번째, 교실의 넓이를 구할 때 어림값과 측정값의 차이가 나는 까닭을 설명해 보자. 설명을 하실 수 있겠죠. 두 번째, 모든 별로 학교 운동장의
넓이와 각교, 건물의 높이 측정값을 비교하고 만약 모든 별로 측정값이 다르다면 그 까닭을 분석해보자. 잘 구성되어 있네요. 요즘 교과서들은 시각적으로 굉장히 잘 돼 있고 이렇게 여백도 많이 있어서 아주 보기 편합니다. 자, 측정 표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건물의 높이를 측정할 때 사람마다 측정하는 기준이 다르면 측정값이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측정값은 유용할까? 건물의 높이를 측정하여 누구나 같은 결과를 얻으려면 측정의 기준이 필요하다. 즉, 1m 길이의 정의, 1m를 표시한 자의 눈금 길이, 건물의 높이를 측정하는 시작 지점과 끝 지점 등 건물의 높이를 측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한 공통된 기준이 있어야 한다. 이처럼 어떤 양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쓰기 위하여 단위를 정의하고 이를 재현하는 측정 기기, 측정 방법 체계를 정한 것을 측정 표준이라고 한다. 단위의 정의는 국제 단위의 정의가 국제 공통의 표준으로 사용된다. 그러면 우리 생활에서 측정 표준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 자, 여기 국제 단위계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옆에 따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국제 단위계에서의 초, 세크와 미터, 미터의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초의 경우에는 시간의 단위죠. 1초는 세슘 133 원자에서 나오는 빛이 단십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십억, 91억 9,263만 1,770번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1미터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1미터는 진공에서 빛이 단십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2억 9,979만 2,458분의 1초 동안 진행한 경로의 길이로 정의한다. 아, 뭐 이런 숫자들을 뭐 이거 외워야 되나요? 그냥 보고 찾으면 나오지 않을까요? 이런 거 검색하면. 일단 측정 표준이라는 게 있어야 기준값이 되고 누가 측정하든 그 값을 믿을 수 있겠다라는 의미에서 측정 표준이 있다는 정도로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탐구가 또 나옵니다. 일상생활에서 측정 표준이 활용되는 사례 탐색하기, 자료 수집 의사소통 유용성 개방성, 목표를 봅시다. 일상생활에서 측정 표준이 활용되는 사례를 탐구하고 발표할 수 있다. 준비물, 스마트 기기와 참고도서, 과정을 봅시다. 1. 전국에서 동시에 치르는 시험이 있다. 시험을 치르는 전국의 모든 학생이 같은 시간 동안 시험을 치르도록 하려면 어떤 시간을 기준으로 종을 울려야 할까? 우리나라에서 기준으로 삼을 만한 가장 정확한 시간을 조사해보자. 두 번째,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한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정해져 있는지 조사를 해보고 우리나라에서 층간소음과 관련한 측정 표준을 조사해보자. 자, 층간소음의 층간소음의 측정 표준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셔서 측정 대상, 측정 장치, 측정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검색을 해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층간소음 문제가 많죠, 사실. 그래서 일단 뭐 자유롭게 뛰어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또 음악 소리를 또 크게 볼륨 높여서 듣지도 못하고 참 제약 조건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단독주택에 사는 게 상당히 뭐 좀 여유 있고 의미 있을 수도 있는데 또 단독주택으로 가면 그만큼 또 관리를 해야 돼서 그거에 대한 또 어려움이 있죠. 자, 결과 정리 봅시다. 첫 번째, 정확한 시간이 필요한 곳이나 상황을 예로 들어보고 만약 시간 표준이 없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이야기를 해보자. 두 번째, 조사한 사례를 바탕으로 측정 표준이 필요한 까닭을 모둠별로 토의를 해보자. 실제로 이거 학교에서 토의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실제로 토의를 한다면 제일 좋겠고요. 대한민국의 가장 그 낙후되어 있는 교육 분야 중에 하나가 토의 문화, 토의 수업이잖아요. 요즘은 토의 수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 때는 전혀 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나아졌겠죠. 그래서 토의 수업을 좀 많이 해야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생각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하고 대응을 하고, 만약에 상대방이 나를 공격을 한다. 그럼 나는 어떻게 방어를 하든지, 아니면 재공격을 하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연습이 우리는 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좀 쉽지 않습니다. 회사 생활 할 때도 그렇고 졸업하고 나서 학교를 나오고 나서 사회에 나와서도 이 소통의 방법에 대한 걸 배워본 역사가 없거든요.
어쨌거나 좀 이건 잡소리였고요. 일단 계속 읽어봅시다. 그림 1-9를 보면 실내 공기질 측정 항목이라 해서 새로 지은 건물의 실내 공기질을 검사할 때 측정한 항목과 허용 농도 등을 측정 표준으로 정한다. 뭐 여기 소파가 있고 여기 카페트도 있고 책상도 있고 벽지도 있고 여기 뭐 책꽂이, 책장인가요? 책장들이 있고 여기 마룻바닥이 있습니다. 그럼 이때 어떤 실내 공기질 측정 항목이 있는지 봅시다. 벤젠, 스타이렌, 톨루엔, 폼알데히드라고 해서 포름알데히드. 이거 폼알데하이드라고도 있죠. 그다음에 라돈, 에틸벤젠, 자일렌 등이 있네요. 그림에 잘 설명이 되어 있고 그 옆에 그림 1-10을 보면 층간소음 차단 성능 방법에 대해서 차단 방법, 층간소음 차단 성능 검사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측정한 기계로 바닥에 충격을 가할 때 아래층의 정해진 위치에서 측정한 소리 세기가 허용 기준을 넘는지 검사한다. 그럼 이거 아래 위치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좀 시간 맞추기도 쉽지 않을 텐데. 이런 방법이 있나 봅니다.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측정 표준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 우리 생활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든다. 건물을 새로 지으면 건축 자재에서 화학 물질이 조금씩 빠져나오며 실내 공기를 해. 오염시켜 아닌가? 오염해? 뭐 해도 맞겠네요. 세집증후군을 일으키기도 한다. 세집증후군. 나왔죠? 그래서 건물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의 농도를 규제하여 관리하는데 이때 어떤 물질을 측정하고 그 물질의 농도가 어느 정도 이하이면 안전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측정 표준으로 정한다. 한편 측정 방법을 측정 표준으로 정해 측정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는 바닥 이 층간 소음을 차단하는 성능이 일정 기준을 통과하도록 지어야 한다. 아파트는 지어야 한다. 이건 좀 이상한데? 아파트는 지어져야 한다 아닌가요? 이때 소음을 발생시키는 방법, 측정 기기의 종류, 소리를 측정하는 위치 등 자세한 측정 방법을 측정 표준으로 정하여 층간 소음 차단 성능을 검사한다. 검사한다. 이 주어가 없는데 여기는 또 검사하는 게 음, 넘어갑시다. 또 물질 형태의 측정 표준인 인증 표준 물질도 있다. 인증 표준 물질이란 정확한 측정값이 표기된 물질로 이를 이용해 측정 기기가 정확한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측정 기기를 교정하여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네요. 자, 그리고 여기 세집증후군 아까 나왔는데 사이드 메뉴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 지은 건물의 건축 자재에서 배출되는 물질들로 인해 발생하는 두드러기, 두통, 기침 등의 이상 증상을 말합니다. 자, 그림에 보면은 그림 1-11에 미세먼지 인증 표준 물질. 미세먼지 속 유해 성분을 측정할 때 특정 성분의 함량이 정확하게 명시된 미세먼지 인증 표준 물질을 활용해 측정 기기가 정확한지 확인한다. 아, 도시 미세먼지 인증 표준 물질이 있나 보네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도시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표준이 있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A도시, B도시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서울의 미세먼지랑 저기 강원도 삼척의 미세먼지가 다른데 그 표준 물질을 어떻게 했을까요? 어, 있나 봅니다. 있나 봅니다. 자, 소단원 확인하기. 어림과 측정의 차이점을 한 가지 써보자. 어림과 측정. 앞에 나왔죠? 그다음에 과학의 가치 알기. 스마트폰을 생산할 때 정확한 길이나 두께를 측정하는 표준 측정 장치가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야기해보자. 그다음에 생각 조각 퍼즐. 이 단어에서 찾은 생각 조각을 30쪽에서 써보자. 평가하기. 지식이해. 과학 탐구에서 측정과 어림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가? 과정 기능. 측정 표준이 활용되는 사례를 조사할 수 있는가? 가치 태도. 측정 표준이 유용하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하였는가?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편안한 밤 되세요.